네, 먼저 문자로 5007번님께서는 제 남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너무 좋아서 슈퍼 다녀오시다가 음료수, 아이스크림, 과일 등등 주시면서 먼저 좀 인사도 건네신다고 합니다 하셨는데 또 이렇게 좋은 또 단지도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예. 저희가 뭐 말씀드리는 거는 뭐 최악의 상황이나 그거보다 조금 나은 상황을 말씀드리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 그러면 살아가시지 못하죠.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따뜻한 그런 문자였고요. 네, 맞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미상님께서는 뜬금없지만 제 아내와 노무사님 성함이 같아요. 반갑습니다 하셨네요. 예. 원래 제가 예전에는 여자 이름이라고 해서요. 예. 우리 친구 어머님들이 여자친구 데려온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예. 그렇군요. 네. 자, 1081번님, 시내버스 운행 시 후방 추돌 등의 주요 사고 발생 시 해고할 수 있다라고 사내 내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기사에게 해고를 강요할 수 있나요? 하셨거든요. 네. 이거는 뭐 우리가 사실 그 취업 규칙에 그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고 사유로 규정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예. 그거는 어떻게 해서는 사유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고를 할 때는 총 3가지를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그 비위 행위가 사유에 해당되는지, 예. 그다음에 어떤 취업 규칙이나 근로기준법에 있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사람의 이 비위 행위가 결국에는 해고해야 될 만큼 잘못된 행위인가 하는 양을 정하는 문제, 양정이라고 예. 하거든요. 그게 돼야 되는데요. 이분이 만약에 그간 쭉 이어오는 사고 없다가 후방 추돌 사고 한 번 냈다고 해서 해고로 나아가면 부당한 거죠? 그렇죠. 왜 어떤 면에서 부당하십니까? 아니 너무 뭐 단 한 번에 그렇죠. 실수로. 이게 결국에는 해고할 만큼 잘못된 행위인가의 문제로 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 규칙에 무조건 규정돼 있다고 해서 해고로 나아가는 게 정당하다고는 말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해고를 강요하게 된다면 어떤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해서 뭐 징계 절차 걸쳐서 해고를 하신다면 그 부당 해고에 대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혹시 해고를 강요 받으시더라도 지금 신고를 통해서 해결하시길 바라고요. 네. 5374번님 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 근무하던 회사가 멀리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퇴직수당 받을 수 있나요? 하셨네요. 네, 퇴직수당이라고 하면 퇴직금을 말씀하시는 거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시다가 퇴사하시면 당연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회사가 지방으로 이전해서 주요 거주지에서 그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이전이 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도 인정이 되거든요. 네,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3345번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됐는데 현재 업체는 감단 승인을 받지 않았는데도 우리에게 감단 근로자로 봐서 적용시키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하셨거든요. 네. 사실 뭐 맞지 않습니다. 위탁업체 변경이 일어났기 때문에요. 승인은 다시 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주체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 다시 받아야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혹 가다가 왜냐하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우리 포괄 승계된 거니까 다 끌어안았다는 주장을 하시면서 뭐 승계의 효력도 당연히 이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실에서는 포괄 양수도 계약은 정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전 업체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에는 이전 업체와 계약이 만료되고 계약을 해지한 다음에 신규 업체하고 새로 계약을 맺는 어떤 새로운 신규 계약이 일어나거든요. 포괄 양수도 계약은 그냥 두 분이서 그냥 그대로 이어받는 거니까 전혀 다른 계약의 형태이기 때문에 적용될 수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용복이 바보님께서는 안녕하세요. 휴가비 안 주는 대표 고발 가능한가요? 하셨거든요. 휴가비는요 사실 복리후생적인 수당입니다. 이거는 어떤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휴가비를 안 주시는 건 조금 속상하시겠지만 신고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뭐 사업주의 의무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휴가비는 철저하게 이제 임금 외에 복리후생적으로 수당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요. 조금 안타깝네요. 네, 뭐 어디 규정에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규정에 없는 이상 그냥 요구하시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자, 0058번님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말이 안 나오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여름 휴가를 가려면 대체자를 구해놓고 가든지 일당을 월급에서 제하겠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겁니까? 하셨거든요. 여전히 여기 경비업에 종사하시는 분 같아요. 사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게 거의 법의 선을 면에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름 휴가가 사실 약정 휴가니까 법정 휴가가 아니라서 회사에서 정해놓기 나름인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휴가를 가려고 하면 그냥 결근으로 처리하고 무급으로 처리되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체자를 구해놓고 업무에 대해서 뭐 다른 그 손실이 없게 만들어지는 경우거든요. 예. 결국에는 우리 경비업 하시는 분들도 한 달 만근하면 하루에 휴가가 생기니까 그걸 다 안 쓰셨다고 하시면 연차 휴가 이용해서 가시거나 예. 예, 그런 경우로 해서 한번 유급 처리 받으실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2685님, 아르바이트 하면서 월급을 못 받아 노동부에 신고했는데요. 출석 통지서에 급여이체 내역이라고 돼 있는데 모바일 뱅킹 캡처해서 가져가도 됩니까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모든 그 입증 자료는 본인이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되는데요. 예, 예.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가공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예, 예. 본인들이 사실 가공을 하고 그런 거는 왜냐하면 좀 더 증거 입증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대로 캡처하셔가지고 출력하셔서 가져가시면 돼요. 예, 예. 간혹 가다가 이제 신고 사건 대행해드리고 하면 그냥 캡처하셔가지고 사진 저장해서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근로감독관은 아직 온라인으로 사건 그 접수나 뭐 이게 다 안 되고 어쨌든 그 오프라인으로 서류들을 마련해놔야 되기 때문에 꼭 입증 자료는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9154번님, 회사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 포함해서 모두 3시간 30분이 걸립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아, 네. 안 그래도 아까 그분하고 비슷한 사례 예, 같네요. 그러네요. 네. 이 출퇴근 시간 포함해서 왕복 3시간 반이면 예. 이걸 어떻게 결정하면 회사가 이전을 해서 주거지 문을 열고 나와서 회사에서 들어가는 대중교통 이용해서 들어가는 데까지의 왕복, 예. 일반 통상적인 경로로 이용한 왕복이 3시간 이상이면 되면 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몇 네. 시간 이상? 왕복 3시간 이상입니다. 3시간 이상. 예. 그러면 3시간 반이면 충분히 해당이 네, 3시간 되고요. 반이면 충분하고요. 요거는 이제 문 앞에서 회사에 문 들어가는 데까지의 일방적인 통상적인 경로를 이용해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네이버를 찍어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도 하니까 예. 그거 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0947번님, 퇴사 후 급여가 들어왔는데 계산해 보니까 마지막 주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신고가 될까요 하셨거든요. 아, 마지막 주에라고 하면 뭐 어쨌든 그 주에 근무를 하시고 퇴사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주휴수당의 요건은 3가지가 있습니다. 쭉 말씀드려 왔는데 첫 번째 1주 소정 근로시간 일하기로 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일주일에 일하기로 한 날 소정 근로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소정 근로일을 만근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3번째가 어떤 거냐면 다음 주에도 일할 게 예정돼 있으셔야 돼요. 예. 근데 2주만 만근하고 퇴사하시면 다음 주에 일할 게 예정이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휴수당까지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급여의 일할 계산할 때를 이해하시면 더 쉽게 와닿으실 텐데요. 예. 사실 8월 5일까지 8월 7일까지 근무하시고 그만뒀다 하면 월급여 나누기 8월 달에 총일수 31일 곱하기 일한 날만큼 7일까지만 7일 요렇게만 계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주에 주휴수당은 안 들어가게 되는 아. 이치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HAN으로 시작하는 분께서는 월차 사용해도 그 주 주휴수당과 월차 수당이 지급됩니까 하셨네요. 월차를 사용하면 월차 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죠. 예. 이런 거죠. 왜냐하면 월차라고 하면 한 달 만근했을 때 생기는 하루의 휴가를 유급으로 쉬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거거든요. 임금의 예. 손실 없이. 그렇다면 어떤 월차 수당이라는 게 지급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월차를 안 썼다고 하면 그거는 나중에 원래는 1년 뒤에 돈으로 환가되는 거지만 회사가 그냥 생기는 대로 돈을 지급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쓰셨으면 임금의 손실은 없는 거고 별도의 월차 수당은 없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4295번님께서는 경비원입니다. 조금 전에 라디오 듣다가 중간에 못 들었는데 지난달에 발표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 환경 개선 대책 다시 한 번만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하셨네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그 경비원들에 대한 폭언에 대한 금지 및 발생 시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입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겠다.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하고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윤리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지정하겠다라는 예. 거고요. 세 번째, 그 근로조건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걸
안내하고 그다음에 노무관리 지도나 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 예. 네 번째는 TFT를 구성해서 경비원분의 업무 범위나 기준을 명확히 하는데 연구에 착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만 그 지도 점검과 근로 감독을 실시한다고 네네. 8월부터 실시하는데 네네. 그 대상 소개를 해주시죠. 네, 우선은 뭐 총 17만 개 단지를 다 하진 않고요. 전국을 대상으로 500개소만 선정이 돼 있습니다. 예. 이제 8월 달에 이 노무관리 지도 점검을 실시할 거거든요. 이 지도 점검은 어떤 거냐 하면 근로감독관이 방문을 해서 근로관계 실태를 파악하고 근로계약서나 이런 게 잘 휴게 시설이 잘 돼 있는지 파악한 다음에 어떤 법 위반 사안이 나오면 시정 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뭐 시정 조치라는 건 시정하도록 안내하는 거죠. 근데 그 시정이 안 되면 바로 9월 달에 근로감독 법 위반에 대해서 더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은 대상은 500곳입니다. 네, 500곳입니다. 예. 네. 자, 이번 점검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경비원 분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